다사다난, 연말이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사자성어지만 2016년에는 그 의미가 더욱 실감나게 다가올 만큼 우여곡절이 깊은 한 해였습니다. 2016년 한 해는 우리 수협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뜻깊은 해이기도 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키워드로 본 2016으로 수협의 한 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살펴볼 키워드는 신수협입니다. 지난 12월 1일자로 수협은 창립 54년 만에 중앙회와 은행을 분리하는 사업구조 개편을 실행했습니다. 이 개편과 관련된 수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는데요. 이 수협법 개정부터 신수협 출범까지의 과정을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5월 수협법 개정안이 제19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수협법 개정안은 무쟁점 법안이었지만 19대 국회가 여야 간의 갈등으로 파행을 거듭하다 결국 마지막 농해수위회의에서 통과되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수협법 개정안으로 12월 1일 수협은행을 중앙회에서 분리하는 작업들이 진행됐습니다. SH수협은행은 지난 11월 2017 새로운 시작, 2021 미래에 대한 확신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비전과 3단계 경영 전략을 발표하고 마침내 12월 1일 독립 출범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중앙회에서는 어업인과 수산업에 대한 지원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유통과 판매, 수출 중심의 경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분리된 은행 역시 강화된 수익성을 바탕으로 협동조합 수익센터 기능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키워드는 노량진입니다. 수도권을 대표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수산물 시장, 노량진 수산물 도매 시장이 지난 3월에 새롭게 개장했는데요. 모두의 기대를 받고 45년 만에 단장한 노량진 시장을 지금 만나보시죠. 지난 3월 16일 새벽, 현대화된 노량진 수산물 도매 시장이 첫 경매를 시작으로 개장됐습니다. 지하 2층, 지상 6층의 규모로 곡선 형태로 지어진 노량진 수산시장의 외관은 헤엄치는 돌고래의 모습을 본다는데요. 수산물 가공 처리장과 냉동창고 등은 모두 지하로 옮긴 쾌적하고 깔끔한 현대화 시스템을 장착해 소비자의 호응을 높였습니다. 현재 노량진 수산시장에는 기존 도매 상인은 100%, 소매 상인도 70% 이상이 입주를 완료한 상태인데요. 수협은 구시장 상인 사이에서 빚어진 갈등이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대중국 진출입니다. 올 한 해 수협은 수산물 수출에 많은 공을 들였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강한 수협, 돈 되는 수산이라는 비전에 걸맞게 고품질의 우리 수산물을 가공시켜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들고 중국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한중 자유무역 협정 이후 수협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올해 초 고품질의 수산물과 수산 가공품을 가지고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이어졌는데요. 이를 위해 TF팀을 꾸려 수출 상품을 개발했고 멸치볶음과 굴크로켓, 해삼 마스크팩 등을 개발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수협은 중국 산둥성 위해에 첫 현지 법인인 위해수협 국제무역유한공사를 열어 우리 수산물을 수입해 중국에 판매하고 있고요. 6월에는 중국 베이징에 수산물 수출 지원센터를 열어 중국 시장 개척과 현지 거래처를 확보하고 수출 유망 품목들을 발굴하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순환시대입니다. 순환시대, 이 숫자가 물 숫자로 수산물의 순환시대를 의미하는데요. 2016년은 참 수산물에게 가혹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이 고등어라는 오명부터 시작해서 콜레라 파동과 고수온 그리고 해사 채취까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수산물의 순환시대를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5월 환경부의 잘못된 발표로 억울하게 초미세먼지의 주범이 된 고등어.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수요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어업인들이 받아야 했는데요. 여기에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8월 발생한 콜레라의 원인이 오염된 해산물과 해수로 지목하면서 수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올여름 폭염이 장기간 이어져 양식장의 어류가 폐사하고 적조까지 겹치면서 어업인들의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수협과 전국 어업인들은 결국 정부 세종청사에서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고
농림축산산업인들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불법 조업입니다. 이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은 올해도 여전했습니다. 참다 못한 우리 어업인들이 연평도 부근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2척을 직접 납포하는 일까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정부도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어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이었죠. 참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꽃게철에 잡아야 할 꽃게는 못 잡고 대신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2척을 우리 어업인들이 잡았어야 했는데요. 정부의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 조업에 대한 상황이 심각해지다 보니 결국 어업인들이 직접 나선 것입니다. 그중 다행인 것은 올해 11월부터 우리 해경이 공용 화기를 사용해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경고 사격을 실시했고 불법 조업 담보금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어났다는 것인데요. 불법 어선에 대한 대응 방안이 보다 강화돼 내년에는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피해가 줄어들었다는 내용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2016년도의 끝자락에서 2017년도라는 새로운 항해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2017년도에는 어업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강한 수역, 돈 되는 수산을 만들기 위해 수협가족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협방송에서도 2017 정유년에는 더 희망차고 밝은 수협 뉴스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